저기 그 한국 분들 좀 당장 연락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제발 관세 좀 멈춰. 한국 제품 없인 못 산다. 냉장고와 세탁기 가격은 폭등했고 분노한 소비자들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만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가 끝내 보지 못한 한국의 비밀 카드. 지금 그 충격의 실체를 함께 확인하시죠. 저는 에드워드 블레이크입니다. 미국 상무부 무역국에서 부국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대변인 단상 뒤에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고 저는 단상 옆에서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발표문은 제 손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그 핵심은 바로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였습니다.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조치가 미국 제조업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그 소리가 제 귀에서 윙윙거리는 듯했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일하던 작은 공장이 한국 부품의 잦은 불량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품질 없는 나라라는 깊은 편견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를 넘어선 제 사적인 복수의 완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기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미국 산업의 재건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저는 제 모든 열정과 지식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는 겨우 18%에 불과하며 대체 공급처는 충분합니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사실 그 18%라는 수치는 백악관 경제수석 로버트 마틴과 제가 은밀히 조율한 숫자였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2번 두드렸고 저는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얽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계산했지만 눈앞의 성공에 취해 윤리적 문제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했어요. 저는 미국 제조업의 영광스러운 재탄생을 기대하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한 클라라 기자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이 핵심 부품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려 했으나 그녀는 끈질기게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삼성, LG 가전 부품이 없으면 미국 공급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질문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고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후입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그녀를 지나쳤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오른쪽 손끝이 차갑게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의 질문은 분명히 제 등 뒤에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놓인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산 부품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의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속삭이듯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버트 마틴 경제수석의 말을 떠올리며 그 불안을 짓눌렀습니다. 로버트 마틴은 이 정책이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며 데이터의 해석은 오직 승자의 몫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선택의 꼬리물기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훗날 제 인생 전체를 뒤집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지 정확히 한 달 후, 미국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요동쳤습니다. 옐 대학교 경제학회에서 발표한 긴급 보고서는 제 책상 위에 던져졌습니다. 미국 내 냉장고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3.9% 상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리며 이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가구당 연간 $1,300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신봉자로서의 제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격분하여 그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자책과 불안이 손끝을 타고 차갑게 굳어왔습니다. 로버트 마틴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쾌활하게 웃으며 이 현상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어요. 에드워드, 시장은 적응하게 되어 있어. 삼성,
LG가 버티지 못할 거야 라고 그는 제 어깨를 치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에 쌓여가는 백악관 민원 창구의 항해 전화 목록은 저를 압박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과 품절 사태에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소시민 증언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라는 매장 주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듯했어요. 언론은 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은 저를 국민의 냉장고를 비운 남자라며 조롱했습니다.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결국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비서실장이 제게 건넨 메시지는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향후 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는 에드워드 블레이크 부국장의 책임이다. 한국에 직접 가서 원인을 조사하고 즉시 보고서를 제출할 것. 명령조의 톤은 저를 완벽하게 굴복시켰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고 제 분노는 오직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한국의 무책임함으로 돌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로버트 마틴이 제게 짧게 속삭였습니다. 가서 한국의 약점을 찾아와. 위조 서명 사건을 묻어줄게. 저는 굳게 다짐하며 출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가서 그 나라의 시스템을 내 손으로 끝내고 내 복수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지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끝내려던 나라가 사실 저를 다시 시작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이면에는 삼성과 LG, 가전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이 있었다는 진실을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버드에서 배운 데이터와 자본력에 대한 오만한 신념만을 되뇌었어요. 제 손끝에 차가운 감각이 불안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예상했던 혼란이나 소란은 없었고 질서 정연한 인파의 움직임에 오히려 제가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제 옆을 지키던 한국산업부의 윤소영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화나 시스템은 감정이지 냉정한 경제가 아닙니다라고 저는 오만한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안내 로봇이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모습과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도로는 놀랍도록 원활했습니다. 차량들은 지정된 차선을 벗어나지 않았고 시민들은 묵묵히 교통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소영 과장은 창밖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질서는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문화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지만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자유로운 혼란이야말로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조용하고 묵묵한 태도에서 무언가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내면의 저항이 계속되었고 제 머리는 균형을 잃는 듯했어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신뢰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도시의 초고층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삼성과 LG의 거대한 로고가 밤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이 제 눈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뢰만으로는 CPI 급등을 막을 수 없소. 정성은 보고서에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서 서울의 도시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 도로 위의 질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하버드 출신의 냉철한 데이터 신봉자로서의 오만이 비로소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질서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철학임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실패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구미 산업단지의 한 가전 공장에서 한지우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은 외부 압력 때문에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담은 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납기일에 하는 것이오라고 저는 그의 자신감을 깎아내렸습니다. 우리가 냉장고 압축기 생산 라인을 둘러보던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일제히 멈췄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최소 하루 이상의 복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단 7초 만에 공장 전체의 비상등이 켜지고 기계들이 다시 힘찬 소리를 내며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지우 엔지니어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K복원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광경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업 서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복구가 가능한가라고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잃었습니다. 한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겨도 동료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시스템의 결함을 메웁니다. 저는 그제야 그의 말에서 깊은 장인정신과 끈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신들의 신뢰가 결국 기술을 만들었군요. 그 7초의 기적은 수많은 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실을 백악관에 그대로 보고서로 올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로버트 마틴에게서 짧은 명령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기술의 미국 표준 미달을 확증할 것. 저는 이 광경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업 서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복구가 가능한가라고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잃었습니다. 한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겨도 동료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시스템의 결함을 메웁니다. 저는 그제야 그의 말에서 깊은 장인정신과 끈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신들의 신뢰가 결국 기술을 만들었군요. 그 7초의 기적은 수많은 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실을 백악관에 그대로 보고서로 올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상관인 로버트 마틴은 이미 제게 모든 한국의 기술력은 과장이다라는 프레임을 짜라고 명령조로 지시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7일,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백악관으로부터 한 통의 보고가 비밀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발표한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력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강한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잠시 속은 거야. 그들은 여전히 품질 없는 나라일 뿐이야 라고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양심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지우 엔지니어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양심이 곧 품질을 만듭니다. 저는 그의 순수한 말에 역겨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양심은 냉정한 경제학 보고서에 존재하지 않아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을 되찾으려 애썼고, 손끝의 차가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적 갈등이 폭발하는 듯했어요. 그때 문득 로버트 마틴이 위조된 서명으로 한국의 핵심 기술을 미국 특허로 등록하려 한다는 소문이 제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한국의 한 가정 공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비추는 가운데 저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인버터 기술과 모터 기술은 미국 표준에 크게 미달하며 그들의 기술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라고 저는 전 세계에 거짓을 선포했습니다. 한지우 엔지니어는 회견장 한쪽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에서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양심이 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CNN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한국을 비난한 미국 관료라는 자막이 제 얼굴 위에 겹쳐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제 커리어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며칠 후, 양심적인 한국계 미국 기자인 클라라 민이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기밀 자료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내밀었습니다. 부국장님, 로버트 마틴 수석이 한국 기술의 핵심 부품을 미국 표준으로 포장하여 가로채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그럴 리 없소라고 저는 굳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의 서류들을 확인하자 제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압축기와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미국 특허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서류에는 제 이름과 위조된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로버트 마틴은 제 이름을 이용해 국제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것입니다. 클라라 기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커리어를 넘은 일입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 범죄예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고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윤소영 과장이 조용히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받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손에 쥐어진 위조 서명이 담긴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제 오만이 만들어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길은 진실을 폭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지우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나의 용기로 당신들의 진심을 증명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워싱턴 국회 청문회장은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회의장의 웅장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심장은 폭발 직전이었지만 손에 쥔 USB 메모리를 느끼며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로버트 마틴 수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굳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이 USB에 담긴 문서가 진실임을 맹세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관세 시행 이후 미국 가전제품 가격은 평균 3.9% 상승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의 품절 사태는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CPI 급등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축기와 인버터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의존이 80%를 넘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로버트 마틴은 충격으로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습니다. 에드워드 블레이크, 그건 내부 문건이야. 불법적인 자료라고. 국가기밀 누설죄를 면치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일부 의원들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법은 저희 서명을 위조하고 한국의 핵심 부품 기술을 가로채려 한 당신의 조작이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손목은 진땀으로 축축했지만 제 영혼은 깨끗하게 씻겨지는 듯했어요. 저는 로버트 마틴의 국제 범죄 시도와 조작된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진실을 망설임 없이 폭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충격에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죽처럼 터져 나왔고 그날 미국 정부의 거짓은 만천하에 무너졌습니다. 저희 커리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만 제 마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데이터의 노예가 아니었고 한국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청문회 폭로 직후 전 세계의 국제 언론들은 이 사건을 마치 폭탄이 터진 듯 긴급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은 한국, 존경스럽다라는 압도적인 자막과 함께 K스탠더드, 국제 공급망 표준으로 채택 추진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미국 중심 질서가 붕괴하고 한국 중심의 질서가 시작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TV 앞에서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럽의 경제 일간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냉장고를 구하지 못해 매장 앞에서 대기줄을 서고 있는 사진을 대서특필했어요. 현지 소시민 증언이 빗발쳤습니다. LG 세탁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이젠 대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겠어요. 미국의 오만이 초래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기술과 품질이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지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지지층 등돌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MIT, 옥스퍼드, 하버드 등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이 사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학계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한국형 보건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버터 고장 시 7초 복원뿐만 아니라 장기간 무상보증 및 신뢰 기반의 AS까지 포함하는 철학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데이터가 아닌 양심이 세계 표준을 이끌다니 우리의 경제학은 한국 앞에서 완전히 굴복했습니다라고 오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의 발표는 한국의 축적된 기술력과 품질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넘어섰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증설 한계는 15% 증가가 최선이었고 이것이 품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경제학회 보고서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K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에너지 효율이 높고
긴 보증 기간을 가진 가전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이 K 시스템은 모터, 압축기 등 핵심 부품을 한국과 상생하는 파트너십으로 공급받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본사나 권력자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령조였습니다. 향후 수력발전 프로젝트 및 가전 부품 공급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철학이자 국제 규범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쾌거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자국의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에 절규하며 거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CNN 인터뷰에 출연하여 제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교과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배신하지 않아요. 한국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소리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한지우 엔지니어는 제게 짧고 진심 어린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국장님의 진심이 드디어 통했네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답장을 썼습니다. 아닙니다. 한지우 씨의 그 장인정신과 진심이 세상을 바꿨소. 미국의 오만이 초래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대체 불가능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실에서 한국 정부에 직접 구조 요청을 위한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는 급비 뉴스가 제게 전해졌어요. 저는 2025년 12월 1일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난 후 워싱턴으로 돌아와 조용히 제 사무실에 짐을 쌌습니다. 문에는 이미 해임 통보라는 간결하고 차가운 서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커리어가 단 한 장의 종이로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무겁지 않고 후련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시절부터 모아온 경제학 관련 서적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 신봉해온 데이터와 이론은 로버트 마틴의 조작에 의해 한순간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지우의 양심 덕분에 제 인간성만은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오래된 만년필이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온기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닌 인간의 가치에 투자하기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로버트 마틴이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청문회 때보다 훨씬 초췌했고 눈빛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제 짐가방을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 직업, 명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까지. 저는 그를 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로버트, 저는 양심만은 지켰지요. 당신이 미국을 위한다는 오만으로 모든 것을 잃었소. 저는 이 양심이 미국 달러나 금보다 더 소중한 글로벌 표준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올 때 저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블레이크 부국장님, 당신은 미국을 구한 진짜 애국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애국심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진심과 품격이 저의 애국심을 오만함에서 용기와 정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제 고향인 미국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다이어리를 폈고 앞으로 제가 할 일에 대한 결심을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계에 한국의 신뢰와 품격을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 기술을 넘어선 문화의 힘을 증명할 거야. 그날 제 일기장의 제목은 신뢰의 외교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몰락이었으며 가장 고귀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빚은 관세 정책의 결과는 결국 한국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삼성과 LG의 가전 제품이 왜 에너지 효율과 장인정신 면에서 대체 불가능한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길거리의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품절된 세탁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이 현실은 제가 내린 결정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고 저는 앞으로 한국과의 상생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짐을 싸던 순간 로버트 마틴에게서 온 긴급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보건 시스템에 대한 핵심 기술을 긴급 구조 요청하는 백악관의 친서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 소속의 객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구미 산업단지의 한지우 엔지니어의 작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구미의 공장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채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에서는 땀과 기름 냄새 대신 따뜻한 인간의 정성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한지우 엔지니어는 저를 보자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씨, 이제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저희 동료네요. 신뢰를 지킨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미소에 저는 모든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우 씨의 양심이 저의 모든 데이터와 오만을 이겼소. 제가 평생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것보다 당신의 7초가 더 위대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윤소영 과장이 온화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산업부에서 국제협력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저희에게 신뢰는 가장 강하고 가장 첨단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이 신뢰를 세계와 나누어야죠. 우리는 함께 냉장고 생산 라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기계들이 내뿜는 차가운 소리보다 한지우와 윤소영의 눈빛에서 나오는 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온기가 한국 가전의 비밀임을 확신했습니다. 공장 밖의 포장마차 앞에서 한 나이 든 시민이 뜨거운 김이 나는 음식을 먹다가 제게 다가와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한국 기술이 빛을 봤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짧은 환영의 말과 진심이 담긴 눈빛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첨단 산업이 아니라 인간의 신뢰와 정성, 그리고 시민의 품격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눈물의 의미가 곧 화해와 용서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곳은 산업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다. 진정한 상생은 여기서 시작된다. 한국의 맑고 상쾌한 새벽 공기가 제 마음속의 오랜 편견을 완전히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치가 부나 권력이 아닌 신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지우 엔지니어는 저에게 한국의 장인정신과 끈기를 보여주었고,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했던 과거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윤소영 과장과 함께 글로벌 신뢰협력 재단 설립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K-스탠더드를 국제 규범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엔 연설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기 전날 밤, 윤소영 과장이 제게 한지우가 만든 작은 태극 문양 열쇠고리를 건네주었습니다. 2026년 3월 5일, 저는 뉴욕 유엔 본회의장 중앙연단에 섰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의 대표들이 숨조차 삼키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의장 천장에는 수십 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 붉은 태극 문양이 조명을 받아 선명히 빛났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오늘 이 연단은 단순한 외교 무대가 아니라 진실과 신뢰의 시험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뒤 스크린에는 단 한 문장이 선명히 떠올랐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 신뢰의 상징이다. 저는 손에 쥔 태극 문양 열쇠고리를 조용히 눌러 쥐었습니다. 그 작은 금속의 온기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신뢰의 온도와 같았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믿는 신념이며, 기계가 멈췄을 때도 사람의 마음이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철학입니다. 7초 안에 다시 일어서는 복원 시스템은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를 믿는 사회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서 쏟아지는 진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데이터와 수치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그 어떤 알고리즘보다 강한 힘이 바로 양심과 신뢰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진심이 세계 경제를 구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장인은 조용히 손끝으로 미래를 빚습니다. 그들의 신뢰가 시스템이 되고 그 시스템이 기술이 되어 세계를 다시 세웁니다. 이제 세계는 깨닫고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원산지가 아니라 신뢰의 서명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관료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지킨 한 인간으로, 신뢰를 배운 제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공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신뢰를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이 시대의 경제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을 끝내자 회의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통역 장치 너머로 정적이 흘렀고,
1초, 2초, 3초. 그리고 마침내 폭발하듯 터져나온 박수 소리. 수많은 대표들이 일어서며 손뼉을 쳤고 유엔 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신뢰의 가치를 다시 기억한 순간의 함성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극 문양이 바람에 펄럭이며 유엔 깃발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귓가에 한지우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품질은 곧 양심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을 감았어요. 눈앞에는 한지우 엔지니어의 손끝에서 빚어지던 섬세한 기술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양심의 일상화라는 것을요. 회의장을 나서자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외침. 한국이 세계의 경제 교과서를 다시 썼습니다. 신뢰의 나라, K-스탠더드가 세계를 이끕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함성 속에 섞인 단어 하나에 집중했어요. 신뢰. 그 단어 하나가 인간이 다시 나아갈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미국은 공식적으로 관세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의 벽을 세우지 않았고 대신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K-스탠더드는 마침내 유엔 보고서의 국제 규범으로 명시되었어요.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자본보다 강하고 양심은 데이터보다 오래간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손에 쥔 태극 문양 열쇠고리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스크린이 마지막 자막을 띄웠습니다. 스크린 자막. K-스탠더드. 신뢰가 진실이 되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지 경제의 승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잃어버린 양심과 신뢰의 가치를 한국이 다시 세워올린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국은 굴복했지만 그 굴복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실 앞에 선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의 중심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낸 수많은 한국의 장인들과 국민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